대표 예민하세요? 오늘 우리 월요병이라는 말 있잖아. 네. 보현 씨도 알지? 네. 월요병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고 월요일 날 일하면 좀 힘들어서 월요병인 거잖아, 직장인들한테. 네. 근데 오늘 월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쉰 게 아니고 지금 수목금토일 5일을 쉬었지. 너무 오래 쉬고 나와서 그런지 오늘 사실 굉장히 바빴어. 일도 많고 또 방송 끝나고 바로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사람도 좀 많이 만났고 또 끝나고서도 또 갈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정장 입고 나왔더니 몸도 불편하고 예민하네. 그래서 몹시 예민 갖다 붙이고 있어. 표정이 별로 안 좋지? 네. 오늘 장마감 분석 바로 할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하루에 한 번씩 3시 반 장이 끝나고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장의 특성은 어땠는지 그것들을 이제 종목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건데 그 종목은 세 가지 카테고리. 하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두 번째는 시중의 돈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었는지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보고, 또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상승률이 어떤 종목들이 높았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시장을 읽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1%, 1.5% 올랐어. 그래서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서 뭐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은 현대차 4% 상승, 기아차 7% 상승이지. 뭐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우리가 5만 돌파 때 소위 말하는 추천 종목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도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삼박자상으로 차트만 좋은 게 아니고 재료 가치로서도 완성차를 만드는 세계에 몇 안 되는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뭐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죠. 근데 가솔린차의 매출의 한계,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대차의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좀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LG생활건강도 좀 괜찮았네요. 4% 상승을 보였고 포스코, KB금융 이런 좀 중장기 소외주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코로나 바닥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움직임이 없는 이런 종목들도 오늘 은행주 또는 철강주 움직임 좋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서는 현대차 그룹주에 관심을 갖자. 특히 오늘 주가 상승률은 기아차가 더 높았고 그래도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대장주, 주가 상승률은 기아차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시장의 돈이 어디에 몰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뭐 삼성전자나 ETF 종목들은 원래 거래대금이 많으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신테카바이오가 거래대금이 5천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현대차 시젠, 오늘 시젠이 4,400억 거래가 됐는데 시젠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뭐 신풍제약이나 시젠 이런 종목들이 특히 시젠 안 꺾였네요. 신풍제약도 제가 야 이거는 꺾였죠 라고 했는데 꺾였죠 하고 나서 여기서 여기 뭐 부분이죠. 7월달에 꺾였죠 하고 나서 더 가버려갖고 뭐 이 정도 음선 나온 거를 끝났다라고 뭐 말하긴 싫고 그렇다고 뭐 이걸 사라는 뜻이 아니고 알아서 그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풍제약, 시젠 이런 종목들은 그들의 영역, 보유자의 영역 또는 단기 매매자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문제약 눈에 띄는 종목이 있네요. 오늘 썸네일에 들어갈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급등주 맞죠? 근데 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냐면 그랜디들 대장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장주를 시가총액이 큰 종목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 이렇게 두 개로 보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죠. 그린뉴딜에서. 그래서 뭐 수소차와 태양광 관련주 이 두 가지가 수소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두 가지가 결합된. 사실은 요 하락할 때의 악재는 니콜라 악재였어요. 그래서 니콜라의 악재에 같이 꽤 많이 하락을 했었죠. 52,000원에서 35,000원이면 거의 뭐 30%대의 하락이었으니까 30% 하락이면 주도주적 성격의 대장주들의 하락치고는 굉장히 큰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 악재가 아니었다면 끝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부 악재에 의한 주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꽤 큰 9% 상승이 나왔습니다.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이프트 소프트 아닌데?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21%가 올랐는데 21%가 오른 이스트 소프트가 재료를 냈는데 줌인터넷과 함께 관련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줌인터넷도 16%가 오르면서 좀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네요. 3,500원에서 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2배 정도의 급등을 했고요. 셀리드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외웠던 코로나 백신 관련 3개사가 뭐였냐면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 설명드릴 때 늘 말씀드렸던 그 바로 앞전에 했던 국책사업의 백신 대상은 셀리드였거든요. 근데 셀리드가 오늘 그 재료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바로 LG화학하고 MOU 체결하는 게 딱 사진까지. 그래서 LG화학과 셀리드의 MOU 체결, 국내 뭐 백신 국산화 뭐를 위한 MOU 체결 이런 제목으로 해서 그래도 상한가가 오늘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래. 코로나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는 아직 유효하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10%가 올랐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자동차 관련주라고 했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거래대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승률, 하락률에서 관심 있는 종목을 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리드를 저는 좀 계속 보아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썸네일에 들어가는 세 종목은 바로 세 번째 종목이 셀리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하나솔루션, 셀리드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가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21%가 올라서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줌인터넷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평화전공이나 이런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고요. 신성ENG, 태웅,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린뉴딜 관련주죠. 그래서 그린뉴딜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그 정도가 오늘 좀 상승률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를 보시면 대한유화도 시총이 만만치 않거든요. 시총이 1조 2천억짜리예요. 1조 2천억짜리가 이렇게 가볍게 올랐어요. 근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통 화학주거든요. 그래서 화학주인 대한유화가 9월 초에 한번 움직임이 크게 하루에 25%가 상승했는데 오늘 또 10% 이상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나 제약바이오주, 자동차 관련주, 엔터주, 게임주, 그린 뉴딜 관련주, 디지털 뉴딜 관련주 이런 것들을 편입을 시키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화학주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화학주를 꼭 대한유화가 아니라 화학주에서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7조짜리예요. 7조짜리인데 8%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화학주 중에서 7조짜리 롯데케미칼 7% 그리고 1조 2천억짜리 대한유화가 탑 30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래서 화학주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화학주를 담글까 좀 고민을 해야 될 하루였다. 그 이유는 오늘이 이제 제가 아까 몹시 에민 이런 거 장난처럼
이렇게 들고 왔지만 사실 장난 아니고 진짜 오늘 좀 예민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5일을 쉬고 다시 주식시장이 개장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 개념이 확실해요. 1년은 12월 말에 끝나죠. 반기는 6월 말하고 12월 말. 분기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러면 지금 9월 말이 끝나고 10월 초란 얘기는 4분기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1년에 3달 남았구나, 이제 9달 지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4분기 시작이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기 시작에 우리는 어떤 큰 틀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심 3일로 끝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10, 11, 12, 4달 동안은 내가 주식으로 큰 성공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추석 연휴 5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5일 동안 많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서 그래, 그린리들 관련주야. 그럼 오늘 그린리들 관련주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나솔루션 등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나 아니면 CS 베어링이나 CS 윈드가 태용 같은 풍력 관련주. 그래서 이런 그린리들 관련주가 오늘 좋았던 건 오늘 하루 좋았다라는 것보다 10, 11, 12, 4분기 다 좋을 수도 있겠다. 또는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기아차 또는 기타 칩스앤미디어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10, 11, 12, 4분기 3달 동안 좋을 수 있겠다. 또 제가 왜 화학주에 오늘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4분기 첫날이기 때문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는 얘기는 화학주가 남은 3개월 동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주는 여태까지 제가 성장주 리스트에 발표를 한 적도 없지만 이번 10월 달에는 화학주를 성장주 리스트에 포함시킬 겁니다. 이 방송 슈퍼게임이 주식 투자 장마감 분석만 보시는 분들은 성장주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슈퍼게임 이세무사 TV에서 조회수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막 10만 건이 이상 나오는 카테고리가 바로 성장주 리스트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성장주 리스트를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데요. 추석 연휴 5일 동안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차트 전 종목 다 돌려보고 차트만 돌려보는 게 아니고 차트 돌려보면서 재무제표도 보고 재료도 보고 하면서 성장주 리스트를 선정을 이제 막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지금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이게 올리는 게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언제쯤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다 작성은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작성 끝난 카테고리 테마주 업종으로 이렇게 보면 화학이 요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 5일 추석 연휴 5일 동안 화학을 넣어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 롯데케미칼 또는 대한유화 이런 거 급등하는 거 보면서 아직 내 실력이 죽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혜씨. 네. 오늘은 힘든 날이니까 작은 목소리로 첫 줄만 부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 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